오늘 리뷰는 바로 로보톤 버스터 건담 버전 아니메 2024년 7월 27일 발매를 한 일반판이고요. 가격은 엔카로 1,500엔, 무려 1,500엔. 버스터 건담이? 국내 정가로는 126,000원입니다. 얼마 전에 좀 눈에 들어오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처음 예약 받을 때 1,500엔? 버스터 건담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솔직히 너무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이 근래 피규어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버스터 건담 1,500엔? 사실 사볼 만한 거 아닐까?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튼 사봤습니다. 로보톤이야 언제나 그렇듯 이제 한쪽 면에는 이제 기체가 서 있는 모습이고 한쪽 면에는 공식 사진들, 그리고 공식 사진 쪽을 펼쳐보면 빠밤! 캐릭터 대사가 써있죠. 고카라사키에와 이카세네요! 이 앞으로 가게 할 순 없다! 라고 말하는 디아카의 그런 대사가 써있는데, 근데 디아카 하면 여기에 이런 말이 써있을 게 아니라 그레이트 써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레이트!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디아카 엘스먼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레이트! 이거를 작중에 시드랑 시드 데스티니 합쳐가지고 이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말 안 해요. 근데 어쩌다가 그게 말버릇이 됐을까? 무튼간에 오픈! 블리스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구성 자체는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요. 여기에 이제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버스터 건담의 기본과 함께 무장들의 이펙트가 종류별로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 교체용 손 총 5종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장착된 건 주먹손이고요. 편손이 2종류, 라이플손, 그리고 무장손까지 총 4종의 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버스터 건담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무장을 들려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라이플손 또는 선택적으로 그냥 편손 좀 더 쓰고 말 것 같긴 하거든요. 버스터 건담 단독으로 보면은 무장손, 일반 무장손은 안 쓰죠. 빔사벨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왼쪽에 장착하는 94mm 고에너지 집속 화선 라이플, 백팩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고요. 이 조인트 자체는 슬라이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합을 시키거나 할 때 이 슬라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회색이랑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본체 부분, 손잡이는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형태로 해서 총 2개의 손잡이가 들어가 있고, 센서 부분에 메탈릭 그린으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빔라이플 계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총구가 일반적인 빔라이플처럼 생긴 게 특징입니다. 좀 얇게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건런처와 결합하기 위한 조인트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 라이플용 이펙트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총구 쪽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데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어요. 길쭉한 형태입니다. 끝부분도 이렇게 두툼해서 전체적으로 두꺼운 빔 이펙트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발사되는 부분에 이제 뿜어져 나오는 빔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펙트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350mm 건 런처, 오른쪽에 장착하는 무장이죠. 기본적으로 레일건입니다. 총구 부분이 뭉툭하게 두툼한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바로 뒤에 손잡이, 더 뒤로 가면은 역시나 접혀져 있는 손잡이 해서 총 2개의 손잡이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라이플 쪽과 비슷한 형태의 디테일들 볼 수 있고 컬러 조합도 똑같죠. 대신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형태. 거기에 백팩과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 부분 역시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슬라이드하는 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플과 마찬가지로 발사 이펙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발 이펙트, 하나는 산탄 이펙트입니다. 단발 이펙트는 이 라이플 쪽과 같은 이펙트인데 색깔만 다른 그런 형태고요. 클리어 옐로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 클리어 옐로의 산탄 이펙트입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서 레일건이 산탄으로 발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대신에 건런처에 끼우기 위해선 전용 조인트가 하나 필요한데 이펙트를 그냥 끼우면은 구멍이 넓어서 안 들어가요. 아예 고정이 안 됩니다. 그때 이 조인트로 이펙트를 끼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단발 이펙트를 끼우던 조인트에다가 산탄 이펙트를 끼우던 원하는 대로 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mm 유견장 미사일 포드 이펙트,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펙트입니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총 4종류의 이펙트가 들어가 있고요. 미사일들끼리 위아래 구분은 없으나 상하 구분은 있습니다. 조인트 위치 동일하게 맞춰 놓고 이렇게 각지게 파여 있는 부분이 위를 가게 해놓고 발사되는 미사일의 길이가 다르죠.
자세히 보면은 클리어 파츠 위에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빨간색의 미사일부터 해서 발사되고 있는 이런 연기의 컬러링까지 다 도색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아래 각진 부분 구분이 있고, 이번엔 미사일 하나짜리 이펙트입니다. 도색 사양은 동일한 사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버스터 건담 본체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일단 무장들을 껴줘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버스터 건담에 일체화되어 있는 무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단품 본체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버스터 건담 하면 붙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라이플은 왼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인트를 살짝 꺾어주고 이제 본체로 가면은 왼쪽에 허리에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왼쪽 구멍에 맞춰서 라이플 껴줍니다. 처음 끼울 때 좀 빡빡할 거예요. 딱 소리 나게 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백팩 쪽에 이 무장의 프레임을 끼울 수 있는 구멍도 있습니다. 조인트와 구멍 맞춰서 장착, 고정시켜주고요. 자,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조인트를 앞으로 꺾어준 다음에 오른쪽 프레임으로 가서 껴줍니다. 마찬가지 딱 소리 나게 껴주고 백팩에 고정. 이 상태에서도 무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슬라이드 할 수 있는데 아래로 내려놓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버스터 건담 완성! 무장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버스터 건담 버전 아니메잖아요. 딱 설정화 느낌일까 했는데 시드 시리즈 버전 아니메는 정말 애니메이션 송 느낌을 조금 더 살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설정화 구도처럼 세워봤지만 비율이 설정화랑은 또 다르죠. 그렇다고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느낌은 어느 정도 살리면서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좀 더 가미한 느낌이 있어요. 말 그대로 버전 아니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형 보면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본 그 버스터 건담 그 분위기 아주 물씬 납니다. 무엇보다 적당히 길쭉한 이 프로포션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요. 특히나 버스터 건담은 또 이 무장 박력이 또 좋아야 한단 말이죠. 또 이게 길쭉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본체만한 길이거든요, 지금 둘 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그 버스터 건담 특유의 느낌 아주 잘 살리면서도 눈매 날카롭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눈 주변과 이마 안쪽에 있는 센서 빼고는 기본 파츠 분할입니다. 이 양볼에 있는 붉은색도 파츠 분할이란 뜻입니다. 프라모델한테는 대체 왜 그러셨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로보톤에 쓰인 파츠가 더 얇아요. 대체 우리 프라모델한테는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이죠. 머리 자체도 뭐 아무튼 디자인 좋고요. 프로포션 되게 잘 잡혀 있고요. 이마의 초록색 라인부터 그리고 센서를 덮고 있는 외장과 그 안쪽의 부분 도색과 블레이드 안테나도 적당히 날이 서 있는 느낌이랄까? 분위기 좋고요. 안쪽에 날카로운 눈매도 멋있죠. 좋습니다. 거기다가 뒤통수에도 덕트 디테일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몸통 역시 그 버스터 건담 특유의 중장갑 같은 스타일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드스럽게 잘록한 허리가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버스터 건담의 특징 중 하나라면은 흉부 덕트에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외장으로 다 막혀 있어요. 여기저기가. 그런 부분의 표현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몸통에는 부분 도색된 포인트는 없습니다. 다 분할이에요. 그리고 백팩은 사실상 무장을 고정하는 게 주 목적 중 하나죠. 그래도 스러스터 안쪽에 붉은 색깔 테두리, 내부 테두리가 부분 도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뭐 듀얼 건담 등이 있다면은 이 부스터 이펙트도 이 백팩에 끼워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의 기본적인 형태라든가 바깥쪽에 있는 외장의 길이라든가 적당한 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파츠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프레임 노출된 부분도 역시나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이제 어깨 정면부 해치 오픈! 짜잔! 유견장 미사일 포드. 미사일의 빨간색이 부분 도색되어 있고요. 이 해치 내부라던가 이런 부분도 기본 파츠 분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이렇게 조형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깨 뒤쪽으로 가면은 덕트 디테일, 이 내부가 그나마 또 부분 도색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팔 디자인은 이 GATX 시리즈 그 느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박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부터 하박 쪽에 이렇게 가운데가 파여 있는 이런 패널 라인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손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주먹손 장착을 하고 있죠. 손등도 GATX 시리즈 맞구나 같은 그런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골반
이 정면에 초록 색깔 메탈릭 그린으로 된 부분 도색 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디자인은 심플,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느낌이죠. 뭐 추가적인 리파인이나 디테일, 패널 라인 뭐 그런 거 없이 깔끔하고요. 사이드 스커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랑 아니면은 중간 부분까지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스러스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파츠 분할된 거고요. 여기도 백팩이랑 동일하게 부스터 이펙트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골반의 가장 큰 특징, 이 윗부분에 있는 무장 연결된 프레임. 이 프레임이 앞쪽부터 쭉 뒤로 연결돼서 무장과 연결돼서 백팩까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장을 백팩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면은 허리 가동이 안 되는 거죠. 무장 프레임은 골반에 허리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백팩 상체까지 고정을 하고 있는 형태라서 이 상태면은 허리 가동이 힘들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이건 버스터 건담들의 특징 중 하나죠. 허벅지 부분 역시 GATX 시리즈 그 느낌 물씬 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무릎 주변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외장, 요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 무릎 아래쪽으로도 이 종아리 프레임 노출된 거, 이게 또 특징 중 하나죠. 스트라이크 건담, 듀얼 건담, 이지스 등등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을 기본 베이스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옆부분에 뭐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무릎 외장 역시 어깨처럼 이렇게 붉은 색깔의 외장으로 되어 있고, 각진 정강이가 또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쪽으로 가면은 스러스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내부는 부분 도색,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적당히 납작한 디자인에다가 앵클가드 두툼하고 발바닥 심플하고요. 그럼 가동도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목 가동 굉장히 좋습니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걸리는 것도 없어서 편하게 고개를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는 그나마 목 아래 프레임에서 한 번 더 가동을 해줍니다. 2번 가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엄청 많이 숙이진 못합니다. 뭐 디자인상 많이 숙이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드는 게 이 뒤통수 보면 지금 갈라져 있는 접합선 보이죠?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 때 저 부분이 한 번 더 가동을 하면서 완전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로보톤에서 이런 방식 많이 쓰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뽑혀져 나옵니다. 등 외장과 함께 뽑혀져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예 백팩을 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등 외장과 함께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등 외장 좌우가 다르거든요. 조립 상태가. 왼쪽 어깨는 외장이 튀어나온 거 없이 뭐 이 정도면 깔끔하죠. 그쵸? 근데 오른쪽 어깨는 뒤쪽에 외장이 덜 결합됐어요. 지금 이게 접착제로 붙어 있는 건지 어쩐 건지 힘을 줘도 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백팩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면 왼쪽 어깨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 뒤로 들어왔다 하는데, 오른쪽 어깨는 아까 외장이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한번 나가면 외장이 걸리더라고요. 다시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좀 누르면서 넣어주던가 아니면 백팩을 살짝 들고 넣어주던가 해야 잘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상하 가동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깨 크게 들어줄 수 있고, 팔 그대로 옆으로 들 때 어깨 외장 크게 들어지죠 하면서 팔 편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팔을 앞으로 들 때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이제 백팩에 무장이 고정 중이다, 무장이랑 간섭이 당연히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좌우 다 그래요. 그래서 편하게 어깨 가동을 할 때는 이렇게 백팩에서 무장을 풀고 이렇게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이렇게 완전히 굽혀지는 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허리 당연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무장이 고정되어 있으면 허리가 봉인됩니다. 숙이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스윙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허리가 완전 고정 상태고요. 백팩에서 무장의 락을 풀어야만 허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완전 풀어놓고 보도록 하죠. 허리 자체는 굉장히 유연해서 아주 편하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허리 쪽 스윙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허리 숙이는 부분도 이중으로 옆구리쯤에서 한번 가동을 해주고, 그리고 골반에서 뒤에서 보면 골반에서 한 번 더 해서 이중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크게 허리 숙일 수 있고, 드는 부분도 허리 부분에서 살짝씩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 들어보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사이드 스커트 프라모델도 그랬지만은 역시나 사이드 스커트는 옆으로 크게 들기는 좀 힘들어요. 뒤쪽 스커트 그래도 가동을 크게 또 해줍니다. 거기다가 고관절 추기동 기믹이 있어서 좌우 다 이렇게 스커트 열고 보면은 이렇게 골반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아주 크게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죠. 공간 엄청 많이 생깁니다. 덕분에 옆으로 스커트가 가동을 안 해도 크게 들 수 있고요. 앞으로 드는 부분 역시 90도 이상으로 다리를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골반에 추기동을 안 한다고 하면은 다리 앞으로 드는 게
아무래도 90도 조금 못 미치게끔 되어 있네요. 허벅지 회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역시 이중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역시 기본 볼관절로 해서 이제 회전 조금씩 가능하고요. 발목을 뻗는 부분 그리고 굽히는 부분은 발가락 가동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굽혀주는 것도 가능한데 안쪽으로 꺾는 경우 일단 발목 위에도 볼 조인트 하나 아래에도 볼 조인트 하나 그리고 그 중간 뒤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관절이 하나 심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발목을 안으로 꺾을 때만 이 추가 관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발목을 굽힐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 안쪽에 있는 관절이 가동을 하면서 이제 축관절이죠. 그러면서 크게 꺾은 거죠. 대신에 관절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꺾을 땐 이게 가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릎 꿇기 아주 그레이트합니다. 아무래도 되게 단단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백팩 같은 경우는 밑으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슬라이드로 아예 위로 올려놨고요. 딱 맞습니다. 바닥에 딱 맞닿아요. 거기다가 허리도 좀 써야 하니까 락은 풀어놨고 이런 식으로 멋들어지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팩에 락을 풀고 허리 조금 써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역시 좀 스타일리시하게 서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나 싶네요. 락을 풀어도 적당히 이렇게 백팩 주변에 갖다 놓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느낀 게 요 수납 시 백팩을 위로 들어 올리는 슬라이드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위로 들어 올려 놓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야 백팩이 어깨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무장의 존재감을 좀 어필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무장을 손에 쥐어봐야죠. 백팩에서 락을 푼 무장을 꺾여있는 프레임 그대로 앞으로 접어줄 건데 무장은 좀 방해되니까 앞으로 좀 돌려놓고 그대로 백팩 쪽의 프레임을 앞으로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무장도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드를 할 거예요. 이미 슬라이드가 되어 있다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손잡이 꺼내서 손은 라이플 손으로 교체해주고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손에 쥐어주면 됩니다. 먼저 라이플 액션! 라이플 단독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독 포즈도 꽤 멋진데 여기에 이펙트까지 있으니까 짜잔! 확실하게 라이플 사격 중이다 라는 어필도 할 수 있죠. 길쭉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엔 걸런처입니다. 걸런처도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백팩 쪽의 프레임을 앞으로 포개주고 무장은 앞쪽으로 슬라이드를 하고 손잡이를 꺼내고 손 바꾸고 그대로 무장의 손잡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걸런처 단독 액션! 이 모습도 꽤나 박력이 있죠. 그래도 또 나름 실탄을 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왼손은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 봤습니다. 여기에 이펙트를 끼려면 조인트를 먼저 끼고 밖에다가 이펙트. 짜잔! 걸런처 발사 액션! 이번엔 양쪽 다 해볼까요? 이렇게 양팔 다 무장을 쥐어봤습니다. 이런 액션도 괜찮죠. 종종 작중에도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펙트까지 낀다면 열심히 지원 사격하고 있는 버스터 건담 완성! 여기다가 미사일 포드까지 전개하면 더 좋겠죠? 해치 오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발사 전 모습 딱 지금처럼 구도를 잡아도 좋지만 발사하는 모습까지 해놓는 게 좋잖아요? 미사일 자체를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러면 구멍 2개가 나타나는데 그 구멍 2개 위치에 맞춰서 이펙트를 껴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좌우 구분은 없고 그냥 위아래 끼우는 방향 위치만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파츠의 조합에 따라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미사일 떼주고 이펙트 2개를 조합해서 만든다. 자, 이런 식으로 미사일 2개짜리와 하나짜리 적절히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조합을 이제 편한 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얘 완전히 전탄 발사하고 있는 느낌의 풀 버스트 중인 버스터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버스터 건담의 필살기라고도 할 수 있는 무장 결합을 봐야겠죠. 근데 결합 방향에 따라서 걸런처가 앞이냐 아니면은 라이플이 앞이냐에 따라서 걸런처가 앞이면 대장갑 산탄포, 라이플이 앞이면 초고 임펄스 장거리 적용 라이플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각각의 무장을 다시 이렇게 뒤쪽으로 펼쳐줍니다. 이게 접혀져 있던 걸 펴는 거죠. 그렇게 하고 허리 쪽에 연결된 프레임을 이렇게 앞으로 쭉 가지고 오는 겁니다. 중간에 회전도 하니까 이걸 통해서 무장을 프레임 위쪽으로 회전시켜주고요.
반대쪽 마찬가지겠죠? 프레임 이제 다시 펴주고 앞으로 가지고 오면서 무장을 위쪽으로 펼쳐줍니다. 자, 여기부터가 시작인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건런처를 앞에 두고 라이플을 뒤쪽으로 가서 뒤에다가 이렇게 끼우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라이플이 앞으로 가고 건런처가 뒤에 가서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무장이 바뀌는 거죠. 근데 뭐 이미 기믹은 다 본 거나 다름없거든요, 사실상. 이제 포즈 잡는데 어떻게 잡는 게 편할지, 아니면 뭐가 멋있을지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나는 대장갑 산탄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라이플의 허리 프레임을 뒤로 접고요. 프레임은 뒤로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라이플만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라이플을 뒤로 이렇게 슬라이드 시켜주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손잡이는 다시 접고 이제 앞쪽에 있는 손잡이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반대쪽 프레임은 라이플 쪽으로 넘어오면서 건런처 뒷부분 가지고 와서 라이플과 맞춰줍니다. 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겠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무장은 이 접혀져 있던 뒤쪽 손잡이를 쓸 겁니다. 벌써 길이가 좋네요. 물론 이때는 허리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한 또는 멋진 포즈를 찾아주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렇게 완전 자세를 낮추고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럴 때는 앞쪽에 산탄포 이펙트까지. 역시 버스터 하면 이런 멋진 화력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포즈 취할 때 지금 다리를 쫙 벌리면서 이제 발목 접지가 좋으니까 튼튼하게 바닥을 디딜 수가 있고요. 허리를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완전히 무장을 밀착시켜 놓은 상태인데, 공식 사진 쪽을 보면은 허리는 크게 틀지 않고 아예 몸 자체를 돌려놨더라고요. 허리 쪽에 있는 이 무장 프레임을 펼쳐서 포즈를 취해놨어요. 비슷한 구도지만은 느낌은 방금과는 또 다르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뒤쪽에 있는 무장을 허리에 밀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반대로 장착을 해볼 건데, 지금 이거는 애니메이션에도 종종 뱅크씬으로 쓰이던 결합 직전 포즈입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큰 필살기 쓰기 전에 준비 과정 같은 거. 그런 게 약간 뱅크씬처럼 들어가기도 하는데, 버스터 건담은 이런 구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양옆의 무장을 연결! 짠! 요런 식으로 철컹 하면서 연결이 되고, 초고 임펄스 장거리 저격 라이플 완성! 요것도 상당히 멋있죠. 이렇게 길쭉하니 포즈 취했을 때 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시드 마지막에 듀얼 건담이 버스터 건담의 무장을 빌려서 사용할 때도 지금 이 무장이었죠. 그래서 이펙트까지 사용해보면 딱 요런 느낌. 이거는 반대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요것도 괜찮네요. 역시 버스터 건담은 이런 매력이에요. 그리고 공중 액션도 좋긴 한데 희한하게 이렇게 지상 액션이 참 박력 넘치고 좋아요. 전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보톤 버스터 건담 버전 아니메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처음 예약이 시작될 때 1,500엔이라고 하는 상상 이상으로 높은 금액대 때문에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었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로보톤이? 아니 버스터 건담 파츠 몇 개 들지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발매돼가지고 이쯤 되니 좀 싼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번 사봐야지 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는데, 일단 제품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버스터 건담 또는 시드 팬이다? 사볼만 합니다. 아무래도 갸우뚱 약간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버스터 건담을 좋아한다 라면은 한번 사볼만한 피규어라 생각이 드는데, 부속이 너무 적은 거 아닐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버스터 건담은 이게 전부예요. 지금 본 게 이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되게 심플한 건담이잖아요. 버스터 건담 자체가 정말 어찌 보면 넣어줄 거 다 넣어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빼고 나머지 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